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일단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코도 계속 하면서 좀 훌쩍훌쩍 거릴 거야.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환절기에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개인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가정에서 열심히 세계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4강 원나라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볼 예정이야. 원나라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몽골 제국이야.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다. 교과서는 310부터 312페이지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미안해. 이 사람이 바로 몽골의 몽골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 유명한 칭기즈 칸이다. 우리가 흔히 뭐 징기스칸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곤 하는데 정식 교과서에 쓰는 용어가 칭기스칸이고, 이게 몽골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징기스칸 말고 우리가 칭기스칸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몽골 원나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오늘 배울 나라가 이제 원나라잖아, 그지? 그 원나라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송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송나라 하면은 가장 중요했던 거, 좀 글자가 깨졌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PPT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PDF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딱 띄우면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서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글씨체를 딴 걸로 바꾸면 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글씨체라 가지고, 이 글씨체 그거거든. 배달의 민족. 선생님 뭐 배달의 민족 좋아해. 맛있는 거 많잖아. 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좀 오류가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한다, 얘들아. 그래서 송나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송하면은 문치주의다. 이 문치주의란 무엇이냐 하면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무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인한테 나눠준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 힘이 약해지고 대신 중앙에 있었던 황제의 권력은 강해진다. 얼마나 황제의 권력이 강했다 하면은 우리가 전시라는 것도 있었지. 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과거 시험에서 최종 시험에 감독관을 황제가 하는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들을 뽑는 사람이 누구다? 황제가 뽑는 거야. 황제가 관리를 임명해 줬으니까 당연히 많은 공무원들은 전부 다 황제한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문치주의는 지방의 반란을 막기에는 매우 좋았어. 하지만 국방력은 매우 약해졌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당시에 송나라 북쪽에 있었던 서하, 요나라, 요는 거란이라 그랬다, 여진 이런 애들한테 끊임없이 세패를 봐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막대한 물자를 제공해서 즉 평화를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시달렸다. 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법, 뉴 로우, 신법을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이 여파로 인해서 송나라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공부를 했을 거야. 그리고 송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상주, 춘천국, 진한, 유진남북주, 수당, 오대식, 송원, 명청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건데, 송나라 시기에 이 전체 리스트에는 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라가 두 개 있다 그랬어. 그게 바로 요나라랑 금나라였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나라는 거란, 그리고 금나라는 여진이었어. 우리가 고려시대 공부할 때 한국사에서 거란하면은 뭐 흔히 뭐 서희, 강감찬, 뭐 귀주대첩, 뭐 강동 육주, 여진하면은 뭐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할 거야.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나와야 돼. 연결돼서 역사를 공부하면, 알았지? 한국사 세계사 상관없이 연결돼서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무튼 그래서 거란이었던 요나라, 그리고 금나라였던 여진족 이런 거 잘 기억해.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하자면은 뭐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다. 유목민족도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서하는 뭐 그냥
나라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송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송나라의 사회 지배층은 누구였냐? 바로 사대부였다. 이 사대부는 기존의 귀족들이랑 달랐는데 뭐가 다르냐? 귀족들은 핏줄은 뭐야? 세습되는 거야. 세습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어. 반면에 사대부들은 개인의 유교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럼 이 유교적인 능력 할 때 이 유교가 무엇이냐? 송나라 때 유행했던 유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리학이었다. 이 성리학이라 함은 유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인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교 스타일로 풀어낸다는 거지. 이런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 크게 유행했다. 뭐 그 정도. 인코리아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 크게 유행했다. 조선에도 4대부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거야. 계속 그냥 킁킁거리는데 미안해. 코를 좀 풀고 할까? 코를 풀고 올게. 귀 막아.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했어. 뭐 하는 주지? 그래서 보게 되면 송나라 인구가 1억이 넘었었어. 그래서 송나라 인구가 1억이 넘었는데 그 1억이라고 하는 인구는 쭉 대부분은 거의 유럽 전체 인구가 송나라 인구랑 비슷했다. 그 다음에 이거 송나라 시기에 세계 최초의 지폐다. 뭐 이런 것들. 송나라 발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송나라 3대 발명품 이거 뭐 아무리 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 첫째가 나침반. 그래서 이렇게 쭉 매달아가지고 실을 해가지고 어디가 북쪽인지. 그 다음에 화약 중국에서 만든 거야. 활판 인쇄술도 중국에서 만든 거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지. 뭐 그런 내용들 3대 발명품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사랑했던 청명상하도 뭐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 공부를 했을 거야.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그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카이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없는 성, 불야성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아니 불자, 밤 야자, 성송자, 밤이 찾아오지 않는 성, 그러니까 밤에도 삐까번쩍하다는 거지. 그런 게 바로 송나라의 경제 발전이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나라 다음 송원, 명청, 원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가 북쪽에 있는 여진족한테 밀려서 여진족이 쭉쭉 내려와가지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갔어. 그게 바로 남송이라고 있었어. 그리고 이쪽에는 서하 같은 나라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 있었어.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몽골이라는 애들이 없지. 지도에 몽골 없지. 그러니까 여진족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부족들이었던 거야. 지도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 근데 이런 몽골 부족은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민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칭기즈칸이다. 칭기즈칸. 칭기스칸의 인생 역정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원래 칭기스칸의 아버지 때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칭기스칸의 부족이 몽골 같은 경우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에 칭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근처의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세력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예수게이라고 하는 이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다른 부족의 그런 흉계에 휘말려가지고 속임수에 당한 거지. 그래서 독약을 먹고 이제 죽게 돼. 근데 이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칭기스칸의 아버지의 부족을 그대로 칭기스칸이 그 세력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칭기스칸의 아버지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족을 막 뿔뿔이 흩어져서 떠난 거야. 그 칭기스칸 가족을 아예 버리게 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칭기스칸, 이때 당시 칭기스칸은 원래 이름은 테무친인데 칭기스칸은 호칭이야 얘들아.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야. 그래서 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테무친을 따랐던 사람이 겨우 9명밖에 안 될 정도로 테무친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테무친이,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한 65살 정도까지 살거든. 이 65살부터 한 65살까지 사는 인생에서 한 45살까지는 몽골 부족을 통합하는 데 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칭기스칸 하면 옛날 막 처음부터 엄청난 강한 나라를 하고 대제국을 건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인생이 대부분을 몽골 제국을 통일하는데, 몽골 부족을 통일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무튼 처음에는 9명밖에 테무친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내 야금야금 자신의 세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한 엄청난 몽골 부족의 몽골 제국을 이끌게 되는 사람이 바로 테무친이었지. 대단하지? 그래서 테무친은 나중에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몽골 부족을 통합해서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호를 받은 거야. 칭기스칸.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는 얘네 나라 말로 뭐 세계의 지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테무친이 나오기 전까지 몽골 부족은 사실 굉장히 약한 부족이었거든.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 테무친이 등장을 함으로써 역사에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당연히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지. 자, 그래서 근데 테무친이 이랬고, 이 테무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몽골 제국은 더 세력을 확장했어. 이렇게 안 돼. 더 세력을 확장했다. 테무친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남송이나 이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테무친이 죽고 나서 몽골 제국이 좀 더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남송까지 점령을 하게 돼. 그래서 송나라가 계속 금나라가 괴롭히니까 얘네가 바보같이 몽골이랑 팀을 먹어가지고 몽골이랑 같이 금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야. 마치 우리 옛날에 송나라가 처음에 여진족이랑 힘 합쳐가지고 거란 몰아냈다가 거란 몰아내자마자 여진족애들이 송나라 공격했던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태무진 사후에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가 지도에 보이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하지 않니 얘들아? 사실 이 지도에서 여기 이쪽 지역은 땅만 넓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고, 이때는 사실 여기 나라 같은 것도 없었어. 그리고 이게 지도가 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커 보이는 지도야. 너희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지도들이 있어. 이게 둥근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다 담다 보니까 왜곡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건 없는 거라고 치고, 그러면은 뭐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나라들 뭐 있을까? 우리 배웠던 거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있지.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려보면은 막 땅 엄청 큰 것처럼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로스 제국 다 그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그럼 로마 제국 한번 그럴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얼마나 할 것 같아? 로마 제국은 전성기 때 뭐 해봤자 로마 제국 전성기 뭐 한 이 정도? 그런데 몽골 영토 봐봐. 얼마나 넓니? 그래서 몽골 제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 심지어 원래 여기 무슨 나라 있었어? 남송 있었지. 남송까지도 점령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최초로 이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주면 좋겠다. 최초로 이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한 게 몽골 제국이야. 물론 이 몽골 제국이 이대로 계속 쭉 이어진 것은 아니야. 몽골 제국도 좀 이렇게 분열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 중국 이 본토에 있었던 이 지역만 따로 떼서 이 지역에 있던 나라만 우리가 중국식으로 원나라라고 부르고, 다른 이런 곳은 여러 개의 중국의 그런 몽골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좀 연합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다. 좀 역사 용어로는 울루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울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생 수준에서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종의 연합 단계로 처음에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서 일종의 연합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역사랑 크게 관심 없기 때문에 좀 뒤로 패스를 해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 본토를 다스렸던 원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태무친이 몽골 제국을 통일을 했어. 이 정도로 몽골 제국을 통일을 했어. 근데 몽골 제국을 통일했을 때도 아직 뭐 금나라나 남송이나 서하나 이런 나라들이 존재했던 거야. 근데 이제 태무친 사후에, 칭기스칸 사후에 몽골 제국이 커지면서 그런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고 이제 몽골 제국 영토를 엄청나게 크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총 4가지가 있다.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세울 수 있던 원동력, 그리고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 그다음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원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4가지를 배우면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몽골이 대제국을 세울 수 있던 원동력. 뭐 간단해. 이 사람들은 말을 엄청 잘 타요. 말.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말 잘 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얘네들은 뭐 차원을 뛰어넘는 정도의 말 타는 실력을 가졌어. 이런 거 몽골 사람들 여기 좀 너무 비어있다. 마음이 아프네. 말 엄청 잘 타지. 이렇게 말을 타면서 말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막 다시 타고 막 뒤돌아가지고 타고 앞으로 쏘고 뒤로 쏘고 막 이런 기술이 뭐 엄청났다고 해. 그러니까 말을 뭐 이때가 1000년 전이거든 애들은. 근데 1000년 후에도 몽골 애들은 말을 잘 타. 이거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몽골 간 프로그램인데, 얘 봐봐야 돼. 얘 몇 살처럼 보이니? 얘 해봤자 많아봤자 한 7살? 얘는 몇 살처럼 보이냐? 얘도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 정도 보이지 않니 얘들아? 근데 얘네들 벌써 막 자기가 말 탄다고. 말 헤어스타일이 멋있네. 무튼 그래서 몽골 사람들 말 타는 실력이 뭐 워낙 엄청나게 대단했다. 너희들 표현을 빌리자면 뭐 넘사벽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잘 탔다. 뭐 그런 거. 두 번째, 부족 단위의 부대. 원래 몽골 사람들이 처음에 부족이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족별로 부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었는데, 이거를 칭기스칸이 1000호제 1000개의 단위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 100, 1000 이런 단위로 부대를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군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령했던 지역의 점령지 주민을 전투 병력으로 흡수했어. 우리가 몽골 사람들 하면은 뭔가 선입견적으로 막 엄청나게 야만 쪽에서 막 점령한 지역 막 다 죽이고 막 한 명도 안 살려두고 뭐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점령지의 주민들을 전투 병력으로 흡수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을 누가 도왔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도왔는데, 이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들은 항상 이득을 추구해. 상인들은 항상 이득을 추구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으로 장사하려면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몽골 한 개가 전체가 다스리고 있을 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몽골을 도왔다. 그래서 몽골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고, 두 번째 주제였던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가 몽골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전 지구를 다 뒤덮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몽골의 수도였던 베이징, 그리고 이쪽 쭉 와서 이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던 뭐 베네치아, 그다음 뭐 바그다드,
이슬람 지역이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잇는 엄청난 교류, 엄청난 무역, 이런 것들이 몽골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겠지. 땅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세계 제국으로서 동서 교류가 활발했을 거다. 뭐 바닷길로도 가고 바다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단길 알지? 비단길 아니면은 말 타고 가니까 이쪽으로 초원길. 그래서 이 당시에 길이 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런 전통적인 세 개의 길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원나라의 그 동서 교류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르코 폴로야. 여러분들 신항로 개척할 때 마르코 폴로 배운 적 있을 거야. 원래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 마르코 폴로가 이쪽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왔지. 육로로 해가지고 원나라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기록을 남긴 게 동방견물록이었지.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에 와가지고 막 원나라의 황제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관리로 막 3년 동안 관리로 일하고 막 심지어 영국이랑 프랑스 왕한테 원나라 황제가 써준 편지까지도 들고 나중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신기하지. 그래서 그런 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 가장 대표적인 이 시기의 동서 교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이 스노우볼이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신항로 개척 때 공부를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참제라는 건데, 역참제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먼 곳을 가잖아. 그러면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곳곳에다가 역이라는 걸 설치해서,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서 축축축축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증을 보여주면은 뭐 묵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말도 빌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역참제라고 할 수 있지. 일종의 통행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통행증.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 누구든지 안전하게 황금 쟁반을 머리에 이고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여행할 수 있을 만큼 평화를 누렸다. 어디가? 원나라가. 머리에 황금 쟁반을 이고 길거리 지나가면 어떻겠니? 막 사람들이 다 훔치고 싶어 하겠지. 근데 그런 일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원나라가 발전된 사회였다. 원나라가 그만큼 동서 교류를 하기 좋았다. 원나라가 사람이 이동하기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의 가운데는 역참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역참제 정도 잘 체크해. 또 마르코 폴로 역시 당연히 중요하지. 뭐야 이거 써줄게. 원나라의 중국 지배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 원나라의 중국 지배. 원나라가 남송을 멸망시켜야 되라. 몽골 제국이. 남송을 멸망시킨다는 건 뭐냐? 중국 전체를 이제 이민족이 지배한다는 거야. 중국 전체를 지배한 이민족은 몽골족이 최초다 얘들아. 그 전에도 여러 민족, 뭐 흉노족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중국을 심심하면 맨날 쳐들어왔어. 하지만 중국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야. 우리가 중국의 기나긴 역사에서 사상주, 춘추전국, 진안, 유진나부주, 수우랑, 오대직국, 송원, 명청 중에 이민족이 중국을 전부 다 다스렸던 건 딱 두 번밖에 없어. 그게 바로 원나라랑 청나라거든. 청나라는 나중에 뭐 참고로 알아. 또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해. 만주족 여진이랑 같은 애들이야. 근데 이 원나라가 최초였다. 그래서 이 원나라 애들은 중국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그랬어. 뭐야 딱 봐도 무슨 말이야 결국에 몽골인이 짱이다. 뭐 이런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신분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해.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길 바란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몽골인들이 제일 높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한족 제일 낮은 계층 피지배 계층을 차지하고 있어. 그 제일 낮은 곳은 남송에 있던 한인들, 그러니까 끝까지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은 제일 낮은 계층이고, 그나마 여진족이나
여신족 지배 하에 있었던 뭐 거란족이나 아니면 일찍 항복했던 한족 이런 애들은 그나마 밑에서 두 번째 피지배 계층이야. 그런데 남송 사람들은 제일 낮은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한족이 아래에 있고 위에는 몽골이 있는 그런 계층 구조, 몽골인 제일주의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징적인 거는 여기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양한 곳에서 왔어. 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뭐 유럽 이런 여기저기서 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은 뭐 중국인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좀 교역을 할 때 이렇게 흘러 들어온 다양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종사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재정 업무에 종사했어. 재정, 돈 관련된 거에 종사했어. 그래서 몽골인 바로 아래에서 일정 정도의 지배 계층적인 왜 안 되냐 얘들아? 위치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몽골인들만 막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기존의 체제랑은 뭐 완전 달랐어. 그래서 당시에 몽골인들이 지배를 하면서 몽골인들만 전부 다 하니까 한족들이 만들어놓은 과거 시험 이런 거 봤을까? 과거 시험 제대로 유지가 안 됐어. 당시 한 지식인이 썼던 글을 읽어볼게. 지금의 원나라 세상에는 10등급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관료다. 이 관료 당연히 누굴까? 몽골인이겠지. 두 번째는 설이다. 설이는 하급 관료를 얘기해.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있으면 귀한 사람이고 나라의 보탬이 된다는 뜻이다. 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일곱 번째는 누구냐? 수공업 장인이야. 그러니까 뭐 만드는 사람들도 일곱 번째로 중요하대. 여덟 번째로는 창기. 창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창기라고 얘기해. 당시에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아홉 번째가 누구다? 유학 지식인이래. 그 열 번째가 거지라는 거야. 그 뒤에 있으면 천한 사람이고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는 거야. 이 글의 요점은 뭐야 얘들아? 이게 정말로 1, 2, 3, 4, 5번 등급이 정해지는 걸까? 아니야.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비유하자는 거야? 유학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막 성리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도 못하고 거지랑은 거의 뭐 이게 친구 먹을 정도로 나라의 보탬이 안 되고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 쓸모가 없다는 게 뭐 진짜 쓸모가 없는 뭐 쓰레기야 뭐 이러는 걸까? 아니겠지. 약간 자주적인 거겠지. 그만큼 몽골인 제일주의 하에서 몽골 사람들 위주로 권력이 돌아가고 몽골인들이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래 송나라의 지배층이었던 뭐 사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크게 뭐 성장하지 못했다. 뭐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과거 시험 자체를 굉장히 조금밖에 안 봐. 중국을 다스린 게 원나라가 중국에서 한 150년 정도 하거든 얘들아. 한 150년 정도 하는데 이 150년 동안 과거를 뽑은 횟수 그 사람보다 송나라에서 한 번 과거 시험 본 게 더 많이 뽑았어 사람을.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그래서 과거 시험이 있긴 한데 뭐 제대로 뭐 유지가 되진 못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원나라의 문화를 알아볼게. 원나라, 송나라에 이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그래서 뭐 잡극 같은 그런 뭐 연극 비슷한 거야.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거야. 원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라마교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같은 건 옛날에 당나라 할 때 공부했었지. 우리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종교, 광명의 신,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 이런 거 믿었던 애들이 조로아스터교였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마교예요. 특이한 게 원나라에서 라마교는 뭐냐면 티벳식 불교야. 티벳은 오늘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생겼다면은 그 중에 이쪽 지역에 있는 곳이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티벳 스타일의 불교가 바로 라마교다. 이 특이하게 원나라 시대 때 티벳 스타일의 불교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원나라 황제도 실제로 이 라마교를 믿게 돼. 그리고 이때부터 티벳에서는 이 라마교가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티벳 사람들은 라마교를 많이 믿는다. 그래서 이 티벳에서 라마교 믿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 티벳 불교 라마교의 수장이 누구야 우리?
달라이라마 들어본 적 있니? 달라이라마? 티베트 지도자가 달라이라마거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구나. 그 정도.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원나라 몽골 제국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칭기스칸이야.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라는 사람이야. 이 테무친은 몽골 부족을 통일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 그러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 칭기스칸 사후에 몽골 사람들은 원나라라고 하는 중국 스타일의 나라를 만들어. 이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중국을 다스리는 데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사용했는데 이 몽골인 제일주의는 몽골인, 그 다음에 생목인, 그 다음에 한족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별이 되어 있었다. 과거 시험에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사대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활발한 동서교류를 했지. 동서교류에서 두 가지 역참제도, 마르코폴로 이런 거 기억을 해두고 종교가 보장되었는데 라마교가 유행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은 원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150년 정도 중국을 다스리다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겠잖아, 그지? 영원한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명나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예정이야. 그래서 오늘 원나라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가 꼭 필기해두길 바란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목소리도 이상하고 지금 코도 계속 훌쩍훌쩍 걸어가지고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괴로웠을 것 같은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한다 얘들아. 너희들은 감기 조심하고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등교 수업 때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정말 수고 많았어. 안녕.